자, 12월 15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배열에 이어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자료 구조를 살펴봤었어요. 자, 이 제이슨 구조는 일단 중괄호를 열고요. 이 안에 키, 콜론,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중괄호 안에 뭔가 이름을 정해주고 땡땡 친 다음에 여기에 저장할 값을 세팅해주면 돼요. 쉼표 찍고 또 이름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만큼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의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는 숫자 형식, 문자열 형식, 그리고 논리값, 그리고 배열, 그 다음에 제이슨. 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모든 형태가 이 값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배열이나 제이슨 구조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자료의 구조가 좀 복합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게 어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이슨 구조의 확장이라는 주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해서 이걸 뭐 출력하거나 다른 연산에 사용하거나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undefined로 처리된다 라는 내용 하나 하고요. 존재하지 않는 값에 뭔가 내가 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객체가 확장이 된다. 이게 좀 특이한 특성이기는 해요. 자, 이 내용을 놓고서 이제 예제 코드를 좀 봐볼게요. 푸라는 이름의 객체에 이름과 나이 두 개의 키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푸.이메일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undefined라는 값이 출력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undefined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나이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 age라는 값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오타가 하나 났다 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오타가 나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 위치에서 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에러가 안 나고 그냥 작동을 시켜버려요. 오작동을 할 뿐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없는 값에 접근하면 undefined가 되죠. undefined에다가 숫자를 더하면은 결과값이 숫자가 아니니까 nan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마지막에 보면 nan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딩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 어디 오타를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대체로 그 위치에서 이렇게 요 부분을 잘못 코딩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짚어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기준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티컬한 잘못이 아니면은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엄격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프로그래밍하고 비교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못된 점을 찾는 거에 있어서 내 실력보다 그 시스템이 그냥 짚어주는 거에 의존도가 더 많은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코드를 눈으로 보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개발자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중간 코드는 잠깐 날렸고요. 존재하지 않는 값을 출력하거나 연산에다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없는 값이다 라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존재하지 않는 값에다가 뭔가 대입을 했다. 제이슨도 대입이 가능합니다. 푸.age에다가 3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 30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값에다가 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 사이에다가 이메일이라는 값을 만들고 들어가요. 풀을 출력하면은 여기 이메일이라는 값이 생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처리도 가능해요. 제이슨인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하면 그냥 중괄호 하나만 딸랑 나옵니다. i가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value i라는 문자열을 만듭니다. value i니까 value 0, value 1, value 2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이 문자열을 제이슨의 키로 써요. myJSON.value 1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myJSON의 대괄호 열고 문자열로 value 1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할 경우에는 문자열이니까 얘를 변수에다 담아서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myJSON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즉시 생성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제이슨 객체를 이렇게 반복문 돌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복 돌면서 10개의 값을 담은 거죠. 자, 제이슨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8번, 9번, 10번은 지금 PDF 파일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웹 퍼블리싱에서는 잘 안 쓰이는 특성인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려면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값복사와 참조복사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반 변수끼리의 복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타입 넘버 불린 스트링을 뜻합니다. A에다가 100을 저장을 했어요. 변수 A가 100이에요. B에다가 A의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A도 100, B도 100이겠죠? 여기서 A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럼 A는 101, B는 얼마일까요? B는 100이죠. 뭐. 일반 변수끼리는 서로 값을 이렇게 복사한다고 했을 때 복사본을 바꿨다고 해서 원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A가 1 증가해도 100은 그대로 있죠. B는요. 근데 제이슨이나 배열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이 작용을 안 해요. 유저라는 이름의 제이슨에 네임만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를 멤버라는 변수에다가 또 복사를 했어요. 그럼 두 개 같이 출력하면 똑같겠죠? 자, 위에 게 유저고 밑에 게 멤버예요. 유저에 있는 거를 멤버에다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똑같겠죠. 이 상태에서 멤버가 지금 똑같이 네임은 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멤버의 네임을 킴으로 바꿔라 라고 넣었어요. 멤버에 있는 네임 값을 킴으로 바꾸래요.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 원본이었던 유저도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특성이 배열에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자, D1은 1, 2, 3이고요. D2는 D1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럼 여기도 1, 2, 3이겠죠? D1의 0번째, 1번째, 2번째를 모두 10씩 증가해 줬습니다. 11, 12, 13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같이 출력을 해보면 D2도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D2가 같이 바뀌어 있어요. 제이슨하고 배열같이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들은요, 복사를 했을 때 실제로 복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조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가기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면 복사본도 같이 수정됩니다. 이 현상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얕은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고전적인 이름으로는 참조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제이슨 같은 경우는 함부로 통째로 복사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배열을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소를 하나씩 일일이 복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복사하면은 참조가 발생을 하니까 A2에 A1과 똑같은 길이니까 3이죠. 3칸짜리 빈 배열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반복문 돌면서 A1의 i번째를 A2의 i번째에다,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씩 일일이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넘버 타입의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깊은 복사라고 부릅니다. 배열은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복사하지 않으면 그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계속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내장 명령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배열일 경우에 배열 이름점 슬라이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은 한 번에 깊은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A1이 1, 2, 3이었고요. A2는 직접 하나하나 원소를 복사해서 깊은 복사를 했고요. A3는 A1.slice라고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출력하면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A1의 0번째에다가 100을 증가시키면 이번에는 A1만 바뀌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문으로 복사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A1을 통째로 넣거나 슬라이스 명령을 쓴 게 아니라 A3에도 A1을 통째로 넣었다면 A1의 0번째 100을 증가했을 때 A2와 A3가 모두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머지가 다 같이 바뀌는 거죠. 이 상태를 얕은 복사. 원소를 하나씩 한 땀 한 땀 다 복사하거나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A1의 0번째를 바꿨을 때 나머지 두 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깊은 복사. 자, 제이슨도 마찬가지 원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ADDR 이라는 이름에다가 CT와 9라는 키를 놨고요. 제이슨도 그냥 복사하면 얕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제이슨의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ADDR을 가지고 반복을 걸어요. 그럼 키에 CT와 9가 이제 들어가겠죠? ADDR의 CT의 값을 카피에 CT에다 넣어라. 카피에는 CT가 없지만 없는 거를 지금 대입시키면 그 즉시 생성하면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돌리면은
제이슨도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가능하고요. 이때 원본의 구 이름을 강남으로 바꾸면 복사본은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안 하고 그냥 카피에다가 ADDR을 그냥 대입을 시켜버리면 제이슨도 원본을 수정할 때 복사본이 같이 바뀝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깊은 복사 기능이에요. 제이슨이요. object.assign이라는 명령에다가 복사본 그리고 원본의 순서로 넣으면 원본의 내용이 복사본에 다 깊은 복사 처리됩니다. 자, 9번, 10번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문법이에요. 우리가 배열에서 구조분해라는 걸 봤었는데요. 제이슨에서도 구조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제이슨을 A는 1, B는 2, C는 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고 싶으면 오브젝트.a를 x에다 넣고 오브젝트.b를 y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1과 2를 x와 y라는 변수에 복사를 한 거죠. 자, 이런 식의 처리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중괄호를 열고요.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면 a의 값이 여기 저장되고요. b의 값이 여기 저장되고 c에는 얘가 저장돼요. 이때는 제이슨의 키와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ABC는 각각 독립적인 로컬 변수가 돼요. 이거 리액트에서 진짜 하루에도 모든 예제에 너댓 번 이상 항상 나와요. 이 문법이. 자, 배열에 대한 비구조 문법은 저번에도 봤었죠. 자, ARR에 100과 200이 있을 때 ARR을 분리를 한다. 그러면 X, Y에 각각 100과 200이 저장이 됩니다. 배열을 분리할 때는 변수 이름은 개발자가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이슨을 분리할 때는 반드시 변수 이름이 제이슨의 키와 똑같아야 돼요. 데이터가 name, age, height, weight가 있을 때 데이터를 중괄호에 넣고 name만 받았다. 그러면 hello라는 값만 name이란 변수에 복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name에 취소선가 있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얘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인지하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 name이라는 값이 좀 뭐가 있나 봐요.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서 출력되는 게 hello가 되겠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넣으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제이슨의 키랑 내가 생성하는 변수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똑같은 제이슨에서 똑같은 변수를 두 개를 뽑아낼 때. height라는 키에 있는 값을 분리를 하면서 h라는 변수에 담습니다. weight라는 키에 있는 값을 분리를 하면서 w라는 변수에 담습니다. 그래서 h와 w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자, 덤이라는 제이슨의 A1, A2, A3, A4입니다. A1에 있는 값을 얘한테 분리하고요. A2에 있는 값을 분리를 합니다. 점점점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나머지를 묶어서 한 번에 레스트 B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B는 나머지로만 구성된 제이슨이에요. 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오리진
name과 age인데요. 점점점을 먼저 넣고 오리진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오리진에 있는 요 모든 내용을 요 위치에다가 전부 엎어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리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고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자, 오리진을 그대로 넣습니다. name과 age가 그대로 여기 또 들어왔어요. 근데 age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ge를 정의했죠. 그럼 얘가 원본의 값을 덮어씁니다. 그러니까 name은 자바스크립트 한 다음에 age는 25인데 이게 원본에 있던 건데 age 30이라고 했으니까 원본을 새롭게 30으로 덮어 쓰고요. 젠더는 추가합니다. 이렇게.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문법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제이슨을 코딩할 때 쓰는 규칙들이에요. 이 규칙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좀 잘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만 유독 이런 규칙들이 좀 많고요. 리액트나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런 최신 문법들을 적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표현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뭔가 몇 개씩 계속 생겨요. 특히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른 프로그래밍 개발자들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데 자바스크립트 진영은 뭔가 새로운 걸 반영하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신 문법들도 좀 알아두셔야 리액트 코드를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요.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건데요. 이건 진짜 최신 문법이에요. 자, 유저라고 하는 제이슨의 A와 B가 있는데요. 콘솔.로그에서 유저.어드레스를 출력을 하면 그럼 어드레스는 없으니까 undefined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user.address.city를 출력하면은 이때는 에러가 나요. 이때는 에러가 나요.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를 건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하위 요소를 내놓으라고 하면 얘도 참지 않아요. 웹페이지에서 에러 겪으실 때 가장 많이 만나시는 에러 메시지가 이걸 거예요, 아마. undefined의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다. city라는 프로퍼티를 내가 쓰고 싶은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애조차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녀석의 하위 특성은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코딩을 해요. 이렇게요. user.address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있는 city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합니다. 왜냐면 유저 안에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if문의 조건이 fails가 된 거예요. 여기를 건너뛰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저 자체도 없다면
그때도 에러가 나요. 왜냐면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저.어드레스를 갖고 오라 그러면 얘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홈을 또 넣어줘야죠. if 유저가 존재한다면, 유저가 존재하면 그 안에 어드레스가 존재하면 그 안에 city를 접근해라.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없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 코드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조금 축약해서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ND요. 자, 이게 ES5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의 자바스크립트요. AND 연산은 앞에 게 fail쓰면 어차피 뒤에는 보지도 않아도 전부 거짓이 되니까 뒤에 거를 처리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유저가 없다면 여기가 이제 undefined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false에 대응되는 애기 때문에 뒤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자, 여기선 지금 유저가 있죠? 오케이, 얘는 true. 뭐라도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유저.어드레스가 있는지 봐요. 없네요? 그럼 여기가 undefined니까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출력되는 거 undefined예요. 중요한 거는 뻗지는 않는, 다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내가 단계별로 어떤 값에 접근하고 싶은데 그 중간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ES6부터는 이 표현 방법을 이렇게 추격합니다. 유저가 있다면 그 안에 어드레스가 있다면 그 안에 city에 접근해라.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리액트 들어가면은 좀 많이 사용할 그 문법을 9번, 10번 예제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내용 정리하시고요. 연습 문제 1, 2, 3번 있는데 여기는 뭐 크게 난이도가 높은 예제들은 아니에요. 연습 문제는 어저께 것까지가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제, 실습이랑 연습 문제까지 하면 시간이 좀 남은 시간이 좀 부족하실 테니까 다음 교시는 3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